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저희 YTN이 가장 빨리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의 국방장관격이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이른바 불경죄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14.5mm의 총탄을 쓰는 고사총으로 총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불경죄가 21세기에 등장하는 나라. 고사총으로 인간을 산산조각 내는 것과 인접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름이 돋습니다. 인간의 삶이 존엄하듯이 인간의 죽음 역시 존엄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북한은 중세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세기의 인권과 중세시대의 야만이 공존하는 한반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숙명인지 몰라도 최소한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또 하나의 이유가 생긴 것만은 분명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고수에서 일은 스케일부터 다르나니 전자제품을 사면 티볼리 5대가 따라온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명불허전 파격 특가, 압도적 카드 혜택 5월 1일부터 25일까지 놓치지 마시라. 경품은 행사기간 구매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에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촌철살인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네, 어제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 사격 훈련을 받던 예비군 한 명이 총기를 난사해서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육군은 어제 오전 10시 44분경에 예비군 최모 씨가 총기를 난사했다고 확인했고요. 0점 사격 도중에 10발들이 탄창을 받자마자 이를 총기에 끼워 넣은 후에 한 발을 0점 사격한 뒤 7발을 주변에 있던 예비군들에게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총기를 난사한 최 씨는 그 자리에서 총으로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장교 등 9명의 관리 인원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 씨의 바지에서 그 이후에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다 죽여버리고 자살하고 싶다, 이런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금 범인이죠. 그렇죠. 이 범인 최모 씨라는 사람은 현역 시절에도 관심병사였었다 그러죠? B급? 그렇죠. 네, B급 관심병사로 분류돼서요. 여러 가지 좀 그 관찰을 받았던 것으로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일단 최 씨는 현역 시절 수차례 부대를 옮겼고요. 병적 기록상에는 우울증 치료 등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 병사들과 똑같이 이번에 실탄을 지급하고 또 사격 훈련을 하도록 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 그 수년간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많은 관심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는데, 최근 5년간 예비군 훈련 중 발생한 사망 사고 또 사건은 매년 한 번꼴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총기 사건은 공군 예비역 중위가 지난 2010년 권총 사격 훈련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유일했고요. 나머지 사망 사고 4건은 훈련 중 급성 심장마비 그리고 심폐정지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누군 이러더라고요. 그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어떤 이 총기 사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군 부대에만 국한을 했는데 이제는 군 부대를 벗어나서 예비군까지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네. 사실 아무도 이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이기도 하죠. 이런 처음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관심병사 이제 제대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건데 이 문제가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관심병사들이 군대 생활할 때에는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자 예비군 훈련할 때 자 우리가 관심병사 출신으로 총기를 지급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또 거기는 제가 관심병사였구나 라고 낙인 찍는 결과가 있어서 인권상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네, 아예 예비군을 열을 시키면 어떠냐. 그럼 또 직장에서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왜 딴 애들 다 예비군 가는데 쟤만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네, 한번 그 낙인 효과라는 게 또 무섭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드러나면. 그게 참. 근데 이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게 딱 하나 있는 게
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위기를 일단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아 이게 병이구나. 병은 고쳐야 되는 거니까. 뭐 감기 네? 걸리면 병원 가듯이 그렇죠. 정신병도 마찬가지라고 그런 인식이 식으로 있어야죠. 이제 자꾸 네. 인식을 하면은 뭐 낙인 효과가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 총기는 좀 주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 그리고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또 북한 뉴스가 어저께 많이 예. 쏟아졌습니다. 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공개 처형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현영철 그 인민무력부장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방장관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렇죠. 네, 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다음으로 군서열 2위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김정은의 공개 활동을 14차례 수행한 핵심 측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에 수백 명이 바라보는 가운데 이 고사총으로 처형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국정원에 따르면 현영철은 김정은에 대한 불만 표출 그리고 지시 불이행 또 김정은이 주재했던 행사에서 조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숙청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고사포와 고사총 요 차이가 네. 포는 20mm 이상을 포라 그러고 네. 20mm가 안 되는 거 이제 총이라 그러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14.5mm면 엄청나게 두꺼워요. 쉽게 얘기하면 한 엄지손가락만 한 총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당기면은 그러니까 1분에는 수백 발이 나가고 네. 1분에는 수백 발이 나가고 이게 한 몇 초래 되나 10초인가 뭐 그때도 수십 발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14.5mm가 수십 발이 나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흔적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원래 저공 비행하는 비행기나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겨냥한 걸로 만들어진 건데 이걸 만약에 사람을 겨냥해서 했다고 그러면은 이건 이게 아니, 정상적이지 않죠. 네. 정상적이지 저 장성택도 이걸로 처형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김정일 때는요. 90발을 쏘게 했어요. AK 소총으로 네. 사용할 때 네. 90발을 쏘느니 고사총을 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잔혹성이라는 게 90발을 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아주 더 옛날에는 위에 2발 가슴 쪽에 2발 밑에 2발을 쏘게 했다거든요. 근데 그게 김정일 말기에 서 90발을 쏘게 했다는 겁니다. 90발도 워낙 잔인한 건데 이제는 고사포까지 이제 등장했으니. 고사총. 네, 예. 고사총까지 등장했으니. 아 근데 70명이 죽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집권한 이래 간부들에 대한 처형이 대폭 증가하고 또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6개월 동안만 보더라도 이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을 비롯해서요. 총참모부의 변인선 작전국장 등 김 위원장의 측근들도 숙청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 장성택이나 이영호와 같은 최고위급 간부는 물론이고 중간 간부들까지 처형됐다고 밝혔고요. 종파 행위나 간첩죄뿐만 아니라 이 김정은 지시 등에 대한 이견 제시나 불만 토로 등에 대해서도 처형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보통 사람이 극도로 불안하거나 자신감이 떨어질 때 이 말이나 행동이 좀 거칠게 나오는데 맞아요. 예, 김정은의 공포 정치는 이 권력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리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김정은이가 우리 이숙현 기자한테 잠깐 내가 뭐 시킬 테니까 오라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옛날 같으면 야 이게 나도 이제 올라가는구나 이러고 갈 텐데 네. 지금은 뭐냐면 야 이제 거의 사형선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몇 년 동안 70명을 처형을 했으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 이 소위 말해서 승급을 시켜주고 승진을 시켜준다는 게 죽음으로의 승진이지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최고위급들이 워낙 이렇게 숙청을 당하니까 서로 이게 고위직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하죠. 지금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내가 죽느니 김정은을 죽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거든요. 웃어도 죽어. 예? 그렇다고 심각한 얼굴을 해도 너 나한테 기분 나쁘니? 이러고 죽여. 이러니까 뭐 옆에 있는 사실만으로도 불안한 거죠. 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였습니다. 블레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신규 캐릭터 리몬 전격 등장. 신서버 대오픈. 입장만 해도 보석 청기와 제강 장비가 공짜. 액션은 반격이다. 블레이드 포카카. 2016년 12월 31일까지 15세 이용가.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원유값이 오른다고 원유에만 투자한다면 당신은 아마추어. 코덱스 미국 에너지 ETF는 원유 관련 기업에서 에너지 기업까지 더 넓게 봅니다. 여기 코덱스 가득이요. 에너지를 다루는 선수들. 코덱스 미국 에너지 ETF. 투자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삼성자산운용. 나라 없이는 나도 없으니 나라는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한우를 사랑하면 한우가 우리 농가를 지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까지 든든해지는 것. 한우 사랑이 나라 사랑입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 한우 자조금. 시흥 105 신도시에는 클래스가 다른 엄마들이 있습니다. 보내는 학교도 누리는 문화도 사는 공간까지도. 좋겠다 할라비발디 엄마들.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 시흥 105 할라비발디 캠퍼스 2차 5월 오픈 예정. 문의 1688-2600.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예, 지금 7시 31분 03초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오늘하고 날씨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상쾌한 아침인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아침 이제는 출근길 교통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심 광나루로 화양동 방면 9위 사거리에서 어린이대공원역, SK 주유소 건너편에서는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파 때문에 이 부근에서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북부가선도로 도심 방면 이제는 묵동 나들목부터 하워골 램프까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방면 묵동 나들목 이전부터 구리시계 끝까지도 시속 30km 안팎인데요. 동부가선도로 도심 방면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상계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거의 전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 의정부 방면 녹천교부터 노원교까지도 시속 30km 미만입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양화대교 지나 한강대교까지 서행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정원이 어제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총살 첩보를 공개하면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총살된 간부 무려 70여 명에 달하고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행사에서 졸았다.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이래서 고사총으로 총살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사태 어떻게 봐야 할지 현재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최고위급 탈북자 중에 한 분이시죠. 고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3일 체포되고 3일 만에 처형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현영철이요. 그렇죠. 4월 27일경에 체포가 돼서 예. 30일 날 강건 종합군관학교, 그러니까 우리말하면 육사 연병장 같은 데서 수백 명의 장군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현영철이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서 사신 고사기관총, 그러니까 중기관총 내문을 한꺼번에 모은 것 같은 그런 기관총이거든요. 그거로 그냥 드르륵 갈겨서 그냥 시신이 다 없어진 거죠. 사실 그게 총알이 14.5mm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드르륵 갈기면 네. 그 진짜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게. 네, 그 피가 좀 남는데 그 피를 또 화염방사기로 태워가지고 아야 흔적을 없애버린 거죠. 고 의원님 그 예전에요. 네. 장성택이도 고사총으로 사용당하지 않았나요? 네.
장성태희 때부터 고사기관총으로 총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예. 자신 고사기관총으로 처형을 하고 화염방사기로 불태워버려서 정말 피 한 방울 뼈 한 조각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요, 고 의원님께서 보실 때 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군부서의 2위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을 공식석상 회의에서 약간 졸았다.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사총으로 3일 만에 처형할 수가 있나요? 북한에서는 김정은 유일 지배 체제니까 예. 김정은의 말 한마디가 법이고 모든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직접적인 원인은 좋은 것이 가장 중요한 불경죄이지만 그 전에 러시아 방문에서 김정은의 방문 준비라든가 아니면 러시아에서 무기를 들여오는 문제에서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한 이런 모든 것이 복합이 돼서 총살을 해버린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정원이 현영철하고 함께 숙청했다고 밝힌 인물이 마원춘, 변인선, 한광상 이런 사람들인데 일단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마원춘이라고 하는 사람은 김정은이가 취임을 한 후에 김정은의 새로운 저택, 파운드 1,700억짜리 집을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한 사람이고요. 아하. 그 후에 이제 마식령 스키장, 문수 물놀이장, 미림 승마구락부 같은 것들을 다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잘못된 거는 순환 비행장 역사를 설계를 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김정일 때부터 김정일이 애지중지하고 김정은이가 애지중지하던 사람을 양강도 어지로 추방을 해버리고 그 직접 설계를 마쳤던 국가설계총국장은 총살해버리고요. 참. 그리고 한광상이라는 사람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재정격리부장인데 이 사람이 북한 노동당의 살림살이 특히 김정은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맡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금고직이나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올해 3월 이후에 숙청이 돼서 지금 시야에서 사라졌는데 처형을 당했는지는 아직 확인을 되지 않고 있고요. 변인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총참모부 작전국장인데 실질적으로 북한에서는 총참모장 다음에 서열에 오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도 김정은이가 올라가서 새로 김정은이가 발탁한 사람인데 김정은이한테 무슨 해외하고의 대협력 사업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건데 러시아하고의 군사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총살을 해버린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총살을 해버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근데 이렇게 말입니다. 이 측근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좀 소위 말해서 고위급들 이런 거 이제 너 장관 해 예를 들면 인민무력부장 해라 너 뭐 해라 이게 결국은 너 죽어라 이런 얘기로 들릴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그것이 처음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다가 장성택 처형 바로 전에 이용하라고 하는 당 행정부 제1부부장을 총살을 합니다. 그때 총살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장성택이 죽고 그다음에 문경덕이라는 평양시당 책임비서가 죽고 김영일 당 국제비서가 사라지고 이러면서 겁을 내기 시작을 했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높은 자리에 오라고 하면 안 올라가려고 하고 피하면서 이게 죽는 자리인 줄 아니까 그러면서 간부들이 극도로 몸조심을 하고 극도로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또 그거 무슨 자리 주겠다 그러는데 안 받으면 괘씸죄에 걸려서 또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건 괘씸죄고 그건 최고사령관 명령의 불복이니까 여러 가지 구실을 대는 거죠. 몸이 안 좋다, 감기에 걸렸다, 간이 좀 안 좋다, 폐가 안 좋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전염성 우려가 있는 병명을 대면서 구실을 대는 거죠.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데 아무 병명도 없이 진단서도 없는 사람이 못 가겠다 그러면 그거는 부충죄로 또 총살당이죠. 그 진단서가 있어야 되니 이게 전염성 유전병이 있다고 둘러대지도 못하겠네요. 예? 그렇죠.
참 근데요, 이 김정은이가 이런 식의 공포 정치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본인의 열등감 때문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는데요. 예. 나이가 젊은 데 대한, 그래서 나이가 젊은 사람에 대해서 윗사람들이 깔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말씀드린 그런 것과 함께 자기 유일적인 지시가 잘 밑에까지 내려 먹이지가 않고 유일 통제 체제가 제일 잡히지를 않으니까 자리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자리를 잡고 자기 권위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쏴 죽이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또 자신의 나이에 대한 콤플렉스, 자기 어떤 그 지도력에 대한 어떤 콤플렉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아 그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죽일 거야. 근데 한 사람을 죽이기 쉽지만 그 다음부터는 수십 명을 그렇게 파듯이 그렇게 잡아 죽이고 있거든요. 예. 이걸 그만큼 김정은이 자기 어떤 유일 영도 체계가 아직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하고 어떤 권력 체계가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니까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뭐 지금 당장에는 자신의 권위를 세운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에 질리다 보면 야 이게 어차피 내가 죽을 거면은 내가 죽기 전에 저놈을 죽이고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김정일 시대 때는 예. 하방이라는 걸 보내서 잘못을 하면 하방이라는 걸 보내서 6개월, 1년, 2년 일을 하면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고 그래서 사람들 당겼다 밀었다는 이런 밀당을 아주 잘했고 이런 리더십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 권력 기반도 약하고 자기 지시가 잘 내려먹히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극도의 공포로서 자기 체제를 세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이 리더십 중에서 가장 나쁜 리더십이 극도의 공포 정치를 하는 것이 가장 나쁜 리더십이거든요. 그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떤 과제를 받았는데 그것을 언제 어떻게 집행할 자신이 없으면 그런 스트레스가 속으로 끓을 거 아닙니까? 예.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다가 사람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 체제가 위험하다. 그리고 김정일이한테 어떤 일이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급변사태 같은 북한의 급격한 변화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하고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데 왜 CNN이 북한 북한 고위급 탈북자라는 증언을 이용해서 김경일을 독살시켰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소문이 북한에 돌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건 김정은에 대한 반감의 표시로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보건대는 사실 김정은이 김경일을 죽여서 얻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면 의사나 간호사한테 주사 한 대 놓으라고 그러면 충분한 일인데 그거를 군부대 명령을 해서 죽이라 그랬다는 거는 이치에도 잘 맞지 않고 그렇죠. 네, 제가 보건대는 아직도 평양 봉화진료소에 입원해 있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김정은이 이런 공포 정치로 계속 치닫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어쨌든 불안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불안감 속에서의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되리라고 보세요?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무슨 건가 하면요. 군부 간부들이 자꾸 아무 일도 안 한다고 또 자기 지시를 집행 안 한다. 올해를 조국 해방에, 조국 광복에, 조국 통일에 성전이 해라고 선포를 했는데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뭔가 전선 지휘관들이 뭔가 충성이 경쟁을 하면서 국지적인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고 남북관계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고위급 탈북자 중에 한 분이시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고영환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이게 항상 문제인데 이 가계대출 이 부분이 참 우리나라 뇌관 아닙니까, 경제에. 근데 이게 급증했다고 그러네요, 또. 예? 네, 이 국내 5대 은행, 국민, 신한, 우리하나,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 4월 한 달 만에 8조 원 넘게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5대 은행은 우리나라 가계대출 시장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산술적으로 나머지 은행까지 모두 합치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한 1조 원에 육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에 가계대출이 한 달에 10조 원 증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예. 가계대출 규모가 말 그대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라고 하고 생부채 상환 비율 DTI라고 하는데 이런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면서 대출이 가파르게 늘어왔습니다. 예. 전세 가격이 높아지는 추세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여기에 저금리에 그 추가 금리 인하까지 이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모두 맞물려서 이렇게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저금리가 언제까지 갈 거냐. 금리가 높아지면 급격하게 늘어난 대출이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정부가 대출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안심전환 대출도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심전환 대출이 왜 문제죠? 이 최근에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안심전환 대출. 이게 은행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 대출로 바꿔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은행은 정부가 이제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안심전환 대출을 하면 이 상품을 팔 때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현재도 현재 이제 높은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면 그만큼 금리 차익을 손해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은행별로 올해만 감당해야 될 손실 규모가 뭐 최대 300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 그러면 은행들은 어떡할까요? 이제 곧 은행에서 변동금리의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나 아니면 대출 상품을 내놓는 식으로 쉽게 말해서 다른 쪽에서 손해를 메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어떤 이제 은행에 가면은 다른 상품들을 강력 추천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강력 추천하는 상품들은 좀 의심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 은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가 유리한 상품을 고객에게 팔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요즘에 금리가 싸다고 해서 이 변동금리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이자가 싸지만 시중금리 올라가게 되면 당장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정부가 내놓은 이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거 뉴스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그러죠? 예? 네, 국토교통부가 서울 신당동, 대림동, 그리고 인천 도화동, 수원 권선동을 포함해서 한 4곳에 총 사업비 1조 8천억 원 정도 들여서 뉴스테이 5,529가구를 올 하반기에 먼저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거 중에 대림동에 지어지는 뉴스테이는 월세가 나왔는데요. 전역 면적 29제곱미터 건물에 월세 70만 원, 35제곱미터에 100만 원, 37제곱미터 106만 원, 그리고 44제곱미터에 11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보증금은 모두 1,000만 원으로 똑같은데요. 그런데 이 수치를 보면은 대림동 뉴스테이 전체 293가구 가운데 217가구가 월세 100만 원 이상을 받는 겁니다. 월세 한 푼이 아쉬워서 전세를 찾아다니는 이 중상층이 많은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보면요. 예. 당초 정부의 목표인 중산층이 편하게 장기로 이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 이거와는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전용 면적 30제곱미터에서 40제곱미터면 10평에서 뭐 13평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게 1, 2인용 주택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월세 100만 원이라는 거는 얘기할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고수에 쓰이는 스케일부터 다르나니 전자제품을 사면 티볼리 5대가 따라온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명불허전 파격 특가, 압도적 카드 혜택 5월 1일부터 25일까지 놓치지 마시라. 경품은 행사기간 구매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의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타이어의 히트 상품. 매장에서 RA50을 찾으세요. 금호 타이어. 창업비, 임대료, 아무리 계산해봐도 사업에 필요한 차 구입이 부담된다면 쉐보레 자신만만 할부로 다마스 또는 라보의 오너가 되세요. 최초 1년 월 10,000원, 이후 3년간 하루 8,000원이면 부담 끝. 선수금 15% 제외. 5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